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증권TV의 심종섭 주식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롤러코스터 2차전지주 미 증시 훈풍에 하루 새 반등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지금 현재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일시적인 대외적인 상황이 약간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지 이게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 좀 가지고 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하나증권 리서치에서 보면은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관련해 가지고 3분기 상당히 안 좋았지만 4분기에는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는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바이의 의견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봤어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겠지만 사주는 세력, 매수의 세력이 많아야지 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이게 뭐 사주는 세력이 없는데 이 회사가 좋다,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많다, 돈도 많이 벌고 매출액도 크고 그래서 배당도 많이 준다. 자,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홀딩스 관련해 가지고 물론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수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은 분명히 무언가 주가의 상승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급을 보는데 이전에 제가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뭐냐면 매수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녹색 화살표가 있어요. 녹색 화살표 다음에 224일선 돌파, 224일선 지지거든요. 자, 녹색 화살표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나면 녹색 화살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 화살표가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간에 1차적으로 봐야 될 것은 224일선이라는 세력선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한 후에 거기 위에서 놀아야 돼요. 거기 위에서 놀아야지 다시 한번 세력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224일선 위쪽에 있으면은 세력이 하고 같이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력선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자주 이야기를 들으셨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자, 간단히 말하면 세력선이라는 것은 뚫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은 뚫기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붙으면 뚫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대형주 관련해서 보이는 거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붙어 있으면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죠.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매집봉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력, 이 세 개의 세력이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세 개의 세력이 뚫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쉽게 뚫어 올린다, 이건 아니고 거기를 세력선을 뚫는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하나 하고, 자, 매도에 관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죠. 매도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매수의 조건 5가지, 매수의 조건, 매도의 조건 5가지. 자, 매수의 조건 5가지, 매도의 조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풀어 나갈 건데, 그전에도 이제 제가, 그전에 영상 보면 제가 한 2개, 3개 정도 풀어 드렸어요. 자, 2개, 3개 정도 풀어 드렸으니까, 앞으로 제 영상 보시면 충분하게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제가 다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자, 포스코홀딩스 관련해서는 조금 차트를 좀 크게 볼까요?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매수의 신호가 나왔죠. 녹색 화살표가 나오고 이 검정색 선이 224일선이거든요. 그죠? 224일선이고 224일선 이 세력선을 돌파 후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온 거예요. 자, 이 녹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차적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 주고 나서 뭐가 나왔죠? 녹색 화살표가 나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상승을 주고 나서 여기에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을 보니까 2023년 1월입니다. 올해 1월 달이에요. 자, 그러면 1월 달에 수급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1월 달에 수급을 한번 여기죠. 1월 달에 수급을 한번 보면 뭡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얼마 정도 보이죠? 6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전에 뭐 10몇억 이런 것은 별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10몇억 같은 경우에는 이 대형주에서 10몇억 들어온다? 그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크게 10몇억씩 들어오다가 갑자기 뭐 300억, 600억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분명히 얘들은 이것을 타겟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HTS상에서 뭐 수급을 볼 때,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보죠.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죠. 그죠?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1월 달에, 그 전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흐름을 한번 보면, 그죠? 12월 달에 흐름 보면 기관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차트가 갑자기 없어졌네요. 차트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다시 한번 생겼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급이 그만큼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600억, 300억 막 들어오던 시절이 어디냐? 바로 1월 달이었다는 거죠. 1월 달. 자, 1월 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월 달에 수급이 들어왔었다. 그죠? 1월 달에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1차적으로 상승을 만드는 흐름을 가졌다. 자, 여기에서 매수가 얼마였어요? 거의 30만 원대, 30, 한 2, 3만 원대 됐을 거예요. 자, 그래도 얼마까지 올라갔죠? 45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45만 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더라도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다? 이 녹색 화살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2차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상승.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의 현재 위치는 뭔데? 지금의 현재 위치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의 현재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고점을 찍고 난 후에 21선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가졌죠. 그죠? 어디인지 보이시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21선을 하향 돌파한다. 뭐가? 일봉의 종가가 21선을 하향 돌파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매도해야 된다. 언제죠? 8월 17일 날 매도의 신호가 나왔어요. 그죠? 매도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급을 한번 보죠. 지금 현재 수급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봤더니 지금 수급이 어떻게 되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팔고 있죠. 그죠? 그죠?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의 투신 보면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 그죠? 이 전하고 이 지금 현재하고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연기금 어떻게 됐습니까?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결과가 딱 보이시죠? 올해 1월 달에 상승을 초기 상승을 시작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죠? 개인들은 팔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8월 달이나 9월 달의 흐름을 보면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보면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예요? 끌어올린 주체는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이 포스코홀딩스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HDS상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매매 현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 현황을 보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를 해야 되죠.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수급상.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 정도는 저점이고 여기 정도는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9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자, 그러면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면 9월 15일부터예요. 9월 15일부터면 언제입니까? 자, 여기죠. 9월 15일 날 여기네요. 그죠? 9월 15일 날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여기가 9월 15일이에요. 그죠? 9월 15일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21선을 건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매도의 그 흐름이었었고 여기에서도 계속적으로 21선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들여다보면 21선을 계속적으로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받치고 있고 21선의 지지를 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이 지금 흐르고 있죠. 박스권의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 자, 그러죠? 여기서 박스권에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점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의미를 두고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의외로 시장의 전체적인 매크로의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죠. 밀려 내려가면서 21선도 깨고 61선 지킬 줄 알았는데 61선 깨고 내려갔거든요. 이전에 제가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릴 때 좀 버틸 수 있는 구간은 111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면 이거예요.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기준봉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는 추세가 변할 것이다. 앞으로 추세를 변화를 시킬 것이고 이 내 기준봉, 이 장대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은 내가 다 관할을 할 거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여기서 보면 장대 양봉이 어디에서 가장 컸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컸지만 1차적으로 시작한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1차적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가. 그죠? 여기는 2차적으로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이 1차적인 장대 양봉의 흐름, 이 장대 양봉이 생기고 난 다음에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대 양봉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가까지 떨어지면 안 돼요. 시가까지 떨어지면 안 되고 시가를 깨는 순간에는 이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장대 양봉은 시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연결성이 좀 있을 거예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시가가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생겼죠? 갭 상승이 생겼었죠.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장대 양봉과 갭이라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냐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도 중요하지만 수급도 중요합니다. 물론 대외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니켈 가격 같은 경우 거의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자, 그래서 니켈 가격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전체적인 뭐 망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진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2차 전지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공급이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공급을 많이 푸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 독보적인 2위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풀었던 부분이고, 중국 업체에 좀 많이 풀었었죠. 많이 풀었었는데 그게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수요와 공급을 계산을 할 때 조금은 공급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기사도 좀 많이 나왔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니켈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산을 어디하고 MOU를 맺었다든지 어디를 개발하기로 했다든지 하면 주가가 막 펑펑 튀는, 퉁퉁 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기억하시죠? 그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해서 투자를 하신다는데 그것을 기억 못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생겼어요. 장대 양봉이 1차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갭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갭은 지금은 갭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장대 양봉이 생겼기 때문에 시가를 깨면 안 된다. 자, 시가를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가를 얼마 정도 말씀드렸냐면 48만 7천 원대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112일선과 거의 붙어 있다는 거죠. 그죠? 112일선과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112일선의 지지는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가 바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111선까지 거의 왔잖아요. 그죠? 여기 111선까지 거의 왔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아직 바닥은 아니에요. 바닥은 아닙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지금 21선이 내려오고 있죠.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여기도 내려오고 있고 5일선이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바닥을 정확히 찝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21선이면 5일선이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골든 크로스라 그러죠. 우리 많이 들었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때, 이 지점이 일어날 때 본격적으로 얘가 추세에 어떤 추세 전환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 왼쪽에 있던 부분은 뭐죠?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바닥을 찝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112일선은 지켜줄 것이다. 112일선은 절대적으로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 4분기에는 철강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포스코홀딩스는 112일선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하면 112일선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단가 맞추기를 한다고 하시면은 112일선 근처에서 하세요. 112일선 근처에서 하시면 되지. 지금 매크로 환경도 전혀 안 좋고, 물론 지금 시장이 오늘도 좀 불안했었죠. 오늘도 좀 불안했었고, 앞으로 이제 토일 월 3일 동안 또 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의 폭이 좀 깊었었죠. 장 후반에. 자,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오늘의 시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동안 하락폭이 깊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난 것 뿐이지, 여기에서 추세의 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12일선이 가장 중요한 포스코홀딩스의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300억에서 600억 정도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21선이나 60선이 단기적인 저항선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강한 저항선은 어디가 되느냐? 여기가 되는 거죠. 갭의 상단 부분이 되는 거예요. 상단 부분이.
그죠? 상단 부분이 됩니다. 상단 부분이 되면은 56만 5천 원이 가장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돌파한다고 해도 일봉이 21선을 돌파한다고 해도 56만 5천 원을 돌파 후에 지지를 해줘야지만이 본격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에도 이때 이제 SBS 비즈에서 방송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인내를 하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죠.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월 달에 1차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었어요. 그때 수급이 누가 들어왔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어요. 그때 300억에서 600억 막 이렇게 들어왔죠. 100억 단위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10억 단위는 절대 안 됩니다. 100억 단위로 들어왔었고 그 100억 단위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차 상승하고 눌림 목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상승했죠. 자, 그리고 나서 매도의 신호가 나왔다 그랬어요. 매도의 신호 일봉이 21선 하향 돌파하면 매도다 1차적으로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매도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매도의 신호가 나온 다음에 이때부터 수급이 어떻게 변했죠? 이때부터 수급은 벌써부터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점을 찍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변했었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뒤따라서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지금 했었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고 여기죠. 여기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수급이 받쳐줘야 된다. 수급이 받쳐주는 것은 뭐 10월달 11월 달 돼서 이게 3분기 때도 포스코홀딩스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4분기 때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때 정도 되면 분명히 상승하는 흐름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단단한 지지선은 112일선이다. 그러나 갭 상승 부분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갭 상승 부분의 상단인 56만 5천 원이 단기적인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분명 제가 112일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추세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5일선이 21선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 분명히 저점은 112일선 정도 됐겠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수급을 좀 보셔야 돼요. 수급을 좀 보시고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지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포스코홀딩스 조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매크로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4분기 때는 철강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112일선이 단기적인 저점이고 강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관련해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다음 주 화요일 정도는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 영상을 보셔야 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제 영상을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계속적으로 좋은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솔직히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말씀은 이거죠. 111선. 111선이 포스코홀딩스의 강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자,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내시면 다시 한번 포스코홀딩스가 111선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